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건설이 빠르면 빠를수록 북한 괴뢰는 자꾸만 초조해질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북괴를 압도하게 되고 그들의 적화 통일의 꿈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1970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제2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입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 중이던 엘살바도르 산체스 대통령 내외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창군 선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리 국군이 걸어온 길은 험난한 여정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를 살피건대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친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향토 예비군 장병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임석해 주신 산체스 대통령 각하 내외분, 내외 귀빈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군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날에 저음하여 먼저 온 국민과 더불어 우리 국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육해 공군 및 해병대 모든 장병과 250만 향토 예비군 장병 여러분들의 앞날에 조국과 더불어 영광이 있기를 빌어 맞이 않는 바입니다. 1948년에 우리 국군이 창설된 이래 언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군이 걸어온 발자취는 한마디로 시련과 역경이 겹쳤던 험난한 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군은 창군 그날부터 공산 테러 분자들의 폭동을 진압하는 데 나서야 했고 지산과 태백산 지구 공비 토벌에 앞장서야 했으며 건군 2년도 채 못되어 장비와 수적으로 절대 우세한 북괴 침략군과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처참했던 6.25 전란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만 비장한 결의와 고귀한 희생으로 조국을 공산 맛으로부터 구해낸 우리 국군의 혈전은 정녕 말로써 형용하기 어려운 커다란 실행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우리 국군은 정례와 위용을 자랑하는 60만 배군으로 성장하였으니 오직 믿었고 대견한 생각이 앞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군은 촌각의 연연도 없이 155마일의 휴전선을 위시해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적의 온갖 도전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월남 전선에 가 있는 오만의 우리 전우들은 청사의 길이 남을 뛰어난 무훈을 세우고 훌륭한 건설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조국의 명예를 더욱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국의 간성으로서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뛰어난 용맹과 빛나는 전통을 지닌 우리 국군은 실로 온 결의의 희망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이면에는 수많은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국민들의 한결같은 정성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국군 장병 여러분은 선배들이 보여준 멸사봉공의 군인 정신에 더욱 투철해야 하겠고 우리 국민들도 국군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시아 지역에는 긴장 완화를 위한 자유국가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도발에만 광분하는 폭력 집단들의 음흉한 흉계가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고, 이들이 평화다 협상이다 하고 위장전술로 연막을 쳐가면서 침략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한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물론 한반도 사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증대되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평화를 가장하는 연막 전술을 쓰면서 실제로는 무력 적화 통일을 꿈꾸고 있는 김일성 일당들의 집요한 책동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적화 야욕과 위장평화 공세를 꿰뚫어 봅니다. 북한의 기본적 기조가 폭력에 호소한 무력 남침 통일이며 자기들이 불리할 때만 대화를 제의한다고 간파합니다. 그러한 북한의 태도는 상투적이며 뻔뻔하다고 일갈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괴뢰 집단은 오로지 무력 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에 광분하면서 겉으로는 그들의 침략 행위를 위장하고 은폐하기 위한 평화 선전을 앞세워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음흉한 술책과 수법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6.25 남침 직전인 1950년 6월 초순에 김일성은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남북한의 대표자 협의회를 소집하자, 또는 조선인민자신에 의해서 통일사업을 추진하자 등등 이른바 그들의 평화통일 방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달도 채 못 돼서 우리 민족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참혹한 전쟁을 도발해왔습니다. 그 후 1953년에 휴전이 성립되자 김일성 집단은 한동안 전후 복구에 여념이 없어서 잠잠하게 지내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는 느닷없이 군비 축소를 하자, 남북한의 경제 문화 교류를 하자, 남북한 민간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러한 식의 평화 통일 선전 공세를 또다시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들이 진심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즉 4.19를 전후해서 남한에서 생긴 극도의 정치 혼란을 틈타서 민심을 더욱 교란시키고 사회 혼란을 더욱 크게 함으로써 종래는 대한민국의 내부 붕괴를 꾀해버리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엉큼한 속셈은 그 후 얼마 가지 않아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5.16이 일어나고 전국이 점차로 안정을 되찾게 되어 자립과 번영의 기반이 다져짐으로써 그들의 계략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그들은 또다시 무력 통일로 방향을 바꾸어 전쟁 준비에 광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968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도발 행위를 취해왔습니다. 1월 21일 청와대 습격 사건과 울진 삼척의 공비 침투 사건을 비롯해서 쉴 사이 없이 무수한 무장 공비를 난파시켜 이 땅의 도시와 농촌에서 살인과 파괴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회상에서 미국의 퇴브로함을 불법 납치하고 1969년 4월에는 미군 정찰기를 불법 격추시키는 등 해적 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질러 왔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남북 교류를 하자 또는 남북 민간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하던 때는 언제고, 이러한 일들은 누가 보더라도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고 긴장 완화를 원하는 자의 소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명백한 전쟁 도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금년 들어서 또다시 상투적인 평화 공세를 떠벌리고 이번에는 주로 미국에 대해서 일대 선전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6.25 남침 직후 그리고 4.19 전후에 하던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것으로서 결국은 보다 큰 무력 도발을 감춰버리는 위장이요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70년대 초반을 무력 적화 통일의 결정적 시기로 삼고 전쟁 준비에 광분해온 그들은 최근에 와서 주한 미군의 감축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자 이를 부채질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위력의 약화를 꾀하고 나아가서는 무력 남침의 기회를 포착해보자 하는 그들의 속셈이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 공산당이 폭력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폭력의 포기는 곧 공산주의를 버리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의 주요 무기를 내려놓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을 개방체제로 바꾸고 북주민이 자유화의 물결을 맛보면 북체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도 한민족으로서의 양심은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하시는데 김일성 족속이 양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일당은 왜 평화의 가면을 쓴 채 무력 포기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 이유도 명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폭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김일성 일당들의 권력 유지와 전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일성은 지금까지 그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불만을 품고 있거나 또는 그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나타나면 발견되는 쪽쪽 모조리 반동분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숙청해버리고 오직 그를 추종하는 자들만이 판을 치는 독재체제를 북한 땅에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 쏠리는 북한 주민들의 눈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사회를 완전히 폐쇄해놓고는 남한은 자본주의 독재 밑에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다. 또는 남한에서 북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이따위 터무니없는 말로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주민을 선동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만약에 북한 사회를 개방체제로 바꾸어 놓는다면 밀어닥치는 자유화의 물결로 김일성 체제는 하루아침에 밑바닥에서부터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법으로 북한 주민들을 언제까지 속이고 언제까지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북괴로서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건설이 빠르면 빠를수록 북한 괴뢰는 자꾸만 초조해질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북괴를 압도하게 되고 그들의 적화 통일의 꿈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북괴가 미리 앞질러서 발악적인 모험을 저질러 올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화나 긴장 완화란 것은 결코 선전이나 구호만 나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 마음과 그것을 위해서 성의 있게 취하는 행동이 뒤따라야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번 8.15 담화에서 그동안 북괴가 떠들어댄 평화공세의 진위가 무엇이고 또한 그들이 진정으로 평화와 긴장 완화를 원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긴장 완화에 대한 몇 가지 선행 조건을 행동으로 입증할 것을 북괴에 대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집단은 여기에 대해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방으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애국적 인민정부를 세우겠다. 그것을 위해서 북한을 남조선 인민들의 영적 해방투쟁을 위한 혁명기지로 제공하겠다. 이따위 폭언을 되풀이함으로써 그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통일 방안이 말과는 달리 평화적인 것이 아니고 실상은 폭력혁명의 교조를 버리지 않고 있던 것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재확인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절대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절대로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정치 철학과 세계관을 달리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폭력의 포기를 선언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사상을 뜯어 고치거나 그들의 가장 주요한 무기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쉽사리 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성이 말살된 공산주의자라 할지라도 역시 인간인 이상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양심과 억지로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려 할 때 느끼는 자책감, 이것만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의 희망과 기대는 버리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물며 같은 조상으로부터 같은 핏줄기를 이어받은 같은 민족에 있어서랴.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인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시간이 길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대북 우위에 좀 더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969년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인내와 자제는 반드시 한계가 명백해야 되며 그 선을 넘었을 때에는 자제하고 인내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침략에 대해 강조한 자주국방의 개념은 북괴 단독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도 능히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언제든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뒤 자신의 신조를 국가전략의 대강으로 전환시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조, 자립, 자주정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자주, 자립의 정신무장이며 자조, 갱생의 생활신조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 의타심과 사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겠다는 자조정신을 가져야 그 바탕에서 자립경제, 즉 외국 원조 없는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립경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자주국방이 가능해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 3자 정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장기 집권 기간 중 일관성 있게 3단계 국가발전 전략으로 승화되어 실천되었습니다.
하는 국군 장병, 향토 예비군 장병,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토의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평화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끝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무시하고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의 무모한 야욕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의 배양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폭력에는 폭력으로,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만단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방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의 국토는 1차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적의 침략이나 도발을 우선 우리 힘으로 막겠다는 결의와 준비가 없이 남이 막아주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커다란 불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20여 년 전 6.25 동란 때 이 땅에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준 참전 16개국 우방들의 지원에 대해서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맹의 우방인 미국은 우리와의 전통적인 우위와 한미 방위 조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또다시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방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지원인 것이며, 우리의 국토는 우선 우리가 지킨다는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방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의 결의와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일면 국방, 일면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북한에 비해서 절대 우위의 실력을 확보함으로써 북괴로 하여금 침략의 야욕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자립과 자주 국방, 그것은 실로 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이요, 또한 통일의 지름길이며 5천만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는 중흥의 길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예비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조국 수호의 간성이며 향토 방위의 역군입니다. 우리의 국군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호국의 방패이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자유의 기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은 그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항상 명심하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힘의 배양에 더욱 분발해서 상성 국군의 전통을 더욱 빛내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토 방위와 향토 방위를 위해서 의롭게 산호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전후방 전선과 월남 전선에서 용전 운투하고 있는 총명한 우리 장병들의 무언과 건성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